술 처먹고 싶으면 술집을 가세요. 왜 카페 와서 난리예요? 찰나의 정적 속에서 카페 안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평범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죠. 남자들은 비웃었어요. 어이, 이 여편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도식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동두천에서 나름 이름난 조폭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는 거 몰라? 여성은 대답 대신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가방 지퍼 사이로 숫자 707이 새겨진 휘장이 살짝 보였죠.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3초 후 장도식의 팔이 꺾이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두두득. 나머지 일당들도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성은 카페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제야 여성은 가방을 다시 메고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이었어요. 동두천 번화가는 어둠이 내리자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죠. 네온사인 불빛 아래 술 취한 사람들이 오가고 골목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은 단 하나였어요. 바로 장도식이었죠. 형님, 오늘 수금 다 끝났습니다. 부하 하나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가왔어요. 장도식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담배를 빨았죠. 수고했어. 근데 말이야. 요즘 애들이 점점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장도식은 천천히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동네는 내가 지킨다. 경찰도, 군인도, 아무도 손대지 못해. 알았지? 부하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그때였어요. 장도식의 핸드폰이 울렸죠. 뭐? 카페에서 누가 시비를 건다고? 장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장 가본다.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재킷을 걸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하넷이 뒤를 따랐죠. 카페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장도식은 담배를 입에 문 채 걸었어요. 요즘 애들이 나를 우습게 보나 봐. 한번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어. 그가 카페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안에는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떨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술병들이 널려 있었죠. 김소연 씨,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안 돼? 장도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카페라서 술은 안 팔아요. 뭐? 손님한테 그따위로 말해? 장도식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김소연은 몸을 떨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카페 구석, 창가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원피스를 입은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죠. 장도식이 김소연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술 처먹고 싶으면 술집을 가요. 왜 카페 와서 난리예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장도식이 카페에 나타나기 2시간 전이었어요. 한서진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작은 야산, 그곳에 아버지가 잠들어 계셨죠. 아버지, 잘 계셨죠? 서진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어요. 이번에도 휴가가 짧아서 오래 못 있어요. 다음엔 더 자주 올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서진은 가만히 눈을 감았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내가 강한 만큼 더 조심해야 해.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네, 아버지, 알고 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서진은 작은 국수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서진이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국수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혹시 한참 전에 여기 지나간 거 맞죠? 네, 맞는데요. 노인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봤어요.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시는 것 같던데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노점 의자에 앉자 노인은 금방 국수를 말아내왔어요. 요즘은 참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효도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고요. 서진은 국수를 한 입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노인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군인이에요?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다르거든요. 나도 옛날에 군인이었어요. 베트남전에 다녀왔죠. 노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함께 싸웠던 전우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성이 한 씨였는데 정말 의리 있는 친구였죠. 국수를 먹던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한태성이라는 분 아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맞아요. 한태성 중사님, 그분 어떻게 알아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제 아버지예요. 노인은 국자를 놓고 서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가씨가 태성이 딸이구만. 네, 맞아요.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전쟁터에서도 약한 사람 먼저 챙기고 정의롭게 사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죠.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구만.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가씨 아버지 닮았어요. 눈빛이 똑같네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해요.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요.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노인이 말했어요. 요즘은 정의로운 사람 보기 힘들어요. 특히 이 동네는 더 그래요. 서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나쁜 사람들이 판을 치거든요. 경찰도 손도 못 대요. 하지만 뭐 언젠가는 누군가 나타나겠죠. 서진은 가방을 매며 대답했어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요. 그렇게 서진은 동두천 번화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몰랐죠. 1시간 후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될 거라는 걸요. 술 처먹고 싶으면 술집을 가요. 왜 카페 와서 난리예요? 장도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부하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저 여자 뭐래요? 장도식은 서진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깔끔하고 평범해 보이는 원피스, 어깨에 맨 작은 가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아가씨, 여기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는 거 몰라? 서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지퍼 사이로 숫자 707이 새겨 진의장이 살짝 보였죠. 하지만 장도식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야, 저 여자 좀 데리고 나가. 부하 둘이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나가요. 여기서 사고치지 말고. 그중 한 명이 서진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부하의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크악!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나머지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서진은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더니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찔렀어요. 으윽! 두 번째 부하도 바닥에 쓰러졌고 3초도 안 걸렸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장도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야, 이 여자? 나머지 부하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침착했어요.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죠. 크윽!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장도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소연에게 다가가 물었죠. 괜찮으세요?
김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김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참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진은 가방을 다시 메고 카페 문으로 향했습니다. 장도식이 소리쳤어요. 야, 거기서. 너 이름이 뭐야? 서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부턴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어요. 장도식은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장도식은 과거 군대에 있었습니다. 비록 불명예 제대를 했지만 그때 본 특수부대 출신들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죠.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분노로 바뀌었어요. 야, 일어나. 당장 저 여자 찾아. 부하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형님, 저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닥쳐. 이 동네에서 나한테 손댄 년이 멀쩡할 것 같아? 장도식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야. 지금 CCTV 돌려봐. 카페 앞에 나간 여자 있을 거야. 그 여자 추적해. 전화를 끊고 장도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두고 봐. 내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하지만 장도식은 몰랐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카페 밖으로 나온 서진은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제가 잘한 걸까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한숨을 쉬고 다시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소연은 카페 출근길이 두려웠어요. 어젯밤에도 악몽을 꿨거든요. 장도식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괜찮아.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악몽이었어요. 김소연 씨, 요즘 잘 지내? 골목 어귀에서 장도식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저를 따라와요? 형님이 전화랜다. 경찰한테 고소한 거 취하해라. 김소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요. 취하하지 않을 거예요. 부하 하나가 다가오며 협박했어요. 아가씨,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말 잘 들어. 알았지? 김소연은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죠. 어디 전화하려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손 떼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 뒤에서 들렸습니다. 부하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죠. 평범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 그날 밤 카페에 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한서진이었어요. 너 그때 그 여자. 부하 하나가 소리쳤어요. 서진은 김소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뒤로 가 있어요. 김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 계세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괜찮아요? 김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부하들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우리 형님한테 손 뗀 년 맞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지금 당장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부하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경찰이 뭘 어쩌는데? 이 동네에선 우리 형님이 법이야. 그래요? 그럼 한번 시험해 볼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죠. 부하 하나가 주먹을 쥐며 다가왔어요. 이 여자 또 혼내줘야겠어. 그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팔을 가볍게 붙잡더니 관절을 비틀었어요. 크악! 부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나머지 한 명이 뒤에서 덤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뒤를 돌지도 않고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찼어요. 으윽! 2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이 아니라 군검찰에 신고할 거예요. 부하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김소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2번이나 구해주시고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계셨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 동네가 신경 쓰여서요. 혹시 몰라서 좀 지켜봤어요. 김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당신뿐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았거든요. 김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서진이에요. 한서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은인이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인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죠. 차 문이 열리고 장도식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어요. 오, 드디어 찾았네. 장도식은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김소연을 뒤로 보내며 말했어요. 빨리 가요. 여긴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요. 김소연은 망설이다가 뛰어갔습니다. 이제 골목엔 서진과 장도식만 남았어요. 장도식은 담배를 입에 물며 서진을 훑어봤습니다. 한서진이라고 했나? 이름 예쁘네. 근데 말이야. 왜 남의 일에 자꾸 끼어들어?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보면 못 참거든요. 장도식은 비웃었습니다. 약한 사람? 재미있네. 근데 너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눈빛 말이야. 그 눈빛. 어디서 봤거든. 군대에서 말이야. 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장도식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맞지? 너 군인이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도식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재미있겠네. 나도 옛날에 군인이었거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두고 봐. 한서진, 이 동네에서 나한테 덤빈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 없어. 서진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가 되겠네요. 다음 날 아침, 동두천 경찰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민석 경위는 책상 앞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김소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든요. 또 습격을 당했다고요? 조민석 경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의 다음 말에 귀가 번쩍 뜨였죠. 한서진이라는 분이 또 구해주셨어요. 그분 정말 대단하세요. 조민석 경위는 메모를 했어요. 한서진, 여성, 30대 중반 추정, 격투 능력 보유. 이 사람 대체 누구지? 그때 경찰서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국방부 군복을 입은 대령이었죠. 실례합니다. 조민석 경위님 계신가요? 조민석 경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제가 조민석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대령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국방부 헌병대 소속 박진수 대령입니다. 한서진 중령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조민석 경위의 눈이 커졌어요. 중령이요? 한서진이 군인이었어요? 박진수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는 육군 특전사 707특임대 소속 중령입니다. 현재 국방부 파견 근무 중이고요. 707특임대요? 조민석 경위는 숨을 들이켰어요. 707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령 계급이라면 상당한 경력자였죠. 박진수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 지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한서진 중령이 연루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차 왔어요. 조민석 경위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상황은 파악 못했습니다. CCTV 영상이 삭제됐거든요. 삭제됐다고요? 네, 카페 측에서 시스템 오류라고 했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박진수 대령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누군지 아세요? 장도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조폭이에요. 박진수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폭이요? 네, 군 제대자로 알고 있습니다. 불명예 제대했다는 소문이 있고요. 박진수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서진 중령은 정당방위였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런데 대령님, 한서진 중령이 왜 이 지역에 왔는지 아세요? 휴가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산소 참배 후 귀가 중이었다고 들었어요. 조민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경찰서 안쪽에서 서장이 나왔습니다. 조경희, 잠깐 이리 와봐. 조민석 경위가 서장실로 들어가자 서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도식 측에서 압력 들어왔어. 한서진이라는 여자 찾아서 조사하래. 서장님, 그 사람 군인입니다. 그것도 707특임대 중령이에요. 서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707특임대? 네, 지금 국방부에서 담당 대령까지 왔어요. 서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골치 아프게 됐네. 장도식은 건드리기 어렵고 군은 더 건드리기 어렵고. 조민석 경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장님,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해서 장도식 잡아야 해요. 증거가 어딨어? CCTV도 없는데.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 중령 진술도 받을 수 있어요. 서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해봐. 근데 조심해. 장도식 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한편 장도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형님, 한서진이라는 여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뭐래? 부하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군인입니다. 그것도 특전사 중령이래요. 장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특전사? 707? 네, 맞습니다. 장도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익숙했구만.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인 상대하기는 좀 그런데요. 장도식은 담배를 입에 물며 비웃었습니다. 군인? 웃기네. 나도 옛날에 특전사였어.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형님, 상대가 중령이면. 중령이 뭐 어때? 여자잖아. 장도식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여자가 아무리 훈련받았어도 남자를 당할 순 없어. 게다가 난 실전 경험도 있거든. 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도식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일단 경찰 쪽에 압력 넣어 한서진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거 밀어붙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한서진 동선 계속 파악해. 혼자 있을 때 건드리면 돼. 부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07특임대 중령? 재미있겠네. 한번 붙어보자고. 하지만 장도식은 몰랐어요.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요. 그리고 이 싸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사흘 후 한서진은 국방부로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휴가가 끝났거든요. 하지만 부대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동두천을 한 번 더 들렀어요. 김소연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죠. 김소연 씨, 괜찮으세요? 카페 앞에서 만난 김소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그 이후로 아무 일 없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서진님은 언제까지 계세요? 오늘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내일부터 복무해야 하거든요. 김소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서진은 김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렇게 서진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미 장도식의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형님, 한서진 나왔습니다. 부하 하나가 핸드폰으로 보고했어요. 장도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단, 흔적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서진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5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서진 맞지? 우리 형님이 보자는데? 거절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절, 선택권 없어. 조용히 따라와. 그들이 서진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서진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경고합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정당방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당방위? 웃기네. 여자 혼자서 우릴 어쩔 건데? 서진은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붙잡아 관절을 꺾었고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덤볐어요. 서진은 한 명의 명치를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턱을 팔꿈치로 쳤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뒤에서 서진의 목을 조르려 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몸을 숙여 그를 등 너머로 넘겼죠. 쾅!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경고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서진의 뒤통수를 가격했어요. 서진은 비틀거렸습니다. 6번째 남자가 차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서. 남자는 서진을 승합차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진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방심했어. 차 문이 닫히고 승합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한편 조민석 경위는 경찰서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경위님, 방금 목격자 신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신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여성 한 명이 승합차에 끌려갔대요. 조민석 경위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 인상착의는 30대 중반 청바지에 니트 차림이었대요. 조민석 경위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서진 중령이다. 그는 즉시 박진수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령님, 한서진 중령이 납치됐습니다. 뭐라고요? 박진수 대령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어요. 장도식 측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위치 추적 가능합니까? CCTV 확인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조민석 경위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당장 CCTV 돌려 승합차 번호판 확인해. 알겠습니다. 한편 서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어요. 폐공장으로 보이는 곳이었죠. 손과 발이 묶여 있었어요. 정신 차렸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식이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장도식?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 내 이름도 알고 있네? 역시 조사 좀 했구만.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압니까? 장도식은 비웃었어요. 알지, 현역군인 납치, 큰일이지. 근데 말이야, 증거가 있어야 잡히는 거 아니겠어? 서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는 보이지 않았어요. 창문도 모두 막혀 있었죠. 계획적이네. 장도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진 중령, 707특임대 출신, 대단하더라. 근데 말이야, 여자가 아무리 강해도 남자를 이길 순 없어.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한번 풀어보고 확인해 볼래요? 장도식은 크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네. 패기는 인정해. 근데 말이야, 오늘은 좀 다를 거야. 그는 손가락을 튕겼어요. 부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이 동네에서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침착해. 기회는 온다. 같은 시각 동두천 경찰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민석 경위는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 확인됐습니다. 추적해. 어디로 갔는지 찾아. 부하 경찰관이 화면을 따라가며 보고했습니다. 경위님, 외곽 공장 지대 쪽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거기 폐공장 많지? 네, 최소 5곳은 됩니다. 조민석 경위는 박진수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령님, 위치 좁혔습니다. 외곽 공장 지대입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경위님도 함께 가시죠. 알겠습니다. 조민석 경위가 출동 준비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서 문이 열리며 박노인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경위님, 경위님, 박노인님? 무슨 일이세요? 박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한서진 씨, 그 아가씨 위험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어요.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며칠 전 카페 사건 영상이에요. 제 노점에 CCTV가 있거든요. 조민석 경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네, 카페 앞이 다 찍혔어요. 장도식이 먼저 시비 건 것도, 한서진 씨가 정당 방위한 것도요. 조민석 경위는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장도식한테 보복당할까 봐요. 하지만 오늘 한서진 씨가 끌려가는 거 봤거든요. 직접 보셨어요? 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박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 아버지가 제 전우였어요. 한태성 중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죠. 조민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 증거로 장도식 반드시 잡겠습니다. 제발 한서진 씨 무사히 구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석 경위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며칠 전 카페 앞 장면이 재생됐어요. 장도식과 부하들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얼마 후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술 처먹고 싶으면 술집을 가요. 왜 카페 와서 난리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장도식의 부하들이 먼저 서진에게 손을 댔습니다. 서진은 정당방위로 그들을 제압했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조민석 경위는 영상을 저장하고 출동 준비를 마쳤어요. 박노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박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아버지한테 약속했었거든요. 언젠가 그 은혜를 갚겠다고요. 무슨 은혜요? 박노인은 잠시 회상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였어요. 한태성 중사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죠. 적의 총탄이 날아올 때 저를 밀쳐내고 대신 맞으셨거든요. 조민석 경위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신 거군요. 네, 태성 중사님은 부상을 입었지만 저를 먼저 후송시켰어요. 그때 말씀하셨죠. 노인아, 살아서 돌아가면 정의롭게 살아라라고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무서워서 숨어만 있었죠. 이젠 아닙니다. 태성 중사님의 딸을 제가 지켜야죠. 조민석 경위는 박노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노인님, 충분히 용기 내셨어요. 이 증거가 한서진 중령을 구할 겁니다. 바로 그때 박진수 대령이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군용 차량 3대가 함께 왔죠. 조경위님, 준비됐습니까? 네, 대령님, 그리고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조민석 경위는 USB를 보여줬어요. 박진수 대령은 영상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출동합시다. 경찰 차량과 군용 차량이 동시에 출발했어요. 박노인은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성아,
내 딸 정말 너 닮았어. 꼭 무사해야 한다. 한편 폐공장 안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장도식은 서진 앞에서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707 특임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보자고.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목은 이미 밧줄을 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중 하나가 바로 탈출 기술이었거든요. 조금만 하면 된다. 장도식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몸을 뒤로 젖혔어요. 몽둥이가 의자를 스쳤죠. 오, 반응 속도 좋은데? 하지만 묶여있으면 소용없어. 장도식이 다시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탁! 서진의 손목에서 밧줄이 풀렸습니다. 서진은 재빠르게 의자를 차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장도식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장도식이 놀라는 사이 서진은 그의 팔을 비틀어 몽둥이를 떨어뜨렸어요. 이제 공평해졌네요.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서진은 장도식의 손목을 비틀며 뒤로 밀어냈습니다. 장도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 여자가 부하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을 피하고 두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덤볐지만 서진은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세 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장도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707 특임대답네. 하지만 말이야, 나도 만만치 않아.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며 서진에게 달려들었어요. 장도식의 주먹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서진은 몸을 숙여 피했지만 장도식의 발차기가 이어졌죠. 실력이 있네.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섰어요. 장도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나도 특전사 출신이라니까.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장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끄러워. 그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장도식의 팔을 붙잡아 관절을 꺾었죠. 크악! 장도식은 무릎을 꿇었어요. 서진은 그의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혔겠죠? 장도식이 뒤로 팔꿈치를 휘두르며 반격했습니다. 서진은 피했지만 순간적으로 균형이 흔들렸어요. 장도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잡았다. 그가 서진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공장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부하 하나가 창밖을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경찰이에요. 장도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어떻게 찾아온 거야? 서진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GPS 송신기를 켜뒀거든요. 납치당하기 전에요. 장도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특전사 기본 수칙이에요. 위험 상황엔 항상 추적 장치를 준비해 두는 거죠.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송신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장도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여자가 공장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식? 나와라, 포위됐다. 조민석 경위의 목소리였어요. 장도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젠장? 부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도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인질로 쓴다. 그가 서진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용없어요. 밖에 군대도 와 있을 겁니다. 뭐? 국방부 소속 현역 군인을 납치했으니까요. 밖에서 다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박진수 대령의 목소리였어요. 장도식, 국방부 헌병대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장도식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새 파이프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장도식은 서진을 끌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에는 경찰차와 군용 차량이 공장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장도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군. 서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항복하세요. 그럼 형량이라도 줄어들 겁니다. 장도식은 비웃었습니다. 항복? 난 이미 인생 망쳤어. 군대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말이야. 왜 쫓겨났어요? 장도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부대 내에서 후임을 괴롭혔거든. 그놈이 자살했지. 그게 드러나면서 불명예 제대당했어. 서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한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뭐 어때?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어요.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장도식은 서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진은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조민석 경위와 박진수 대령이 들어왔어요. 한서진 중령, 무사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조민석 경위는 장도식을 체포하며 말했습니다. 장도식, 현역 군인 납치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 장도식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박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증거 남겨주셔서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께 약속했거든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봤죠? 제가 정의롭게 싸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도식이 경찰차에 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 한서진, 너 진짜 707특임대 맞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장도식은 비웃었어요. 그럼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라서 못 이기는 거 알고 있지?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박진수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중령, 상대하지 마십시오. 대령님, 정당한 대결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진수 대령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정합시다. 맨손 대결 5분 이내. 공장 앞 공터가 즉석 대결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과 군인들이 둘러섰어요. 서진과 장도식이 마주 섰습니다. 조민석 경위가 중간에 서서 말했어요. 규칙 확인합니다. 맨손 대결 5분 제한. 항복 선언 시 즉시 종료. 시작. 장도식이 먼저 달려들었어요. 그의 주먹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서진은 몸을 숙여 피하고 장도식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크! 장도식은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발차기로 반격했습니다. 서진은 팔로 막았지만 충격이 상당했어요. 역시 힘이 세네. 장도식이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주먹, 발차기, 팔꿈치가 쉴 새 없이 날아왔어요. 서진은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급하게 반격하면 안 돼. 기회를 찾아야 해. 장도식이 소리쳤어요. 왜 도망만 쳐? 707특임대가 이것밖에 안 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도식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오른쪽 공격 후 왼쪽 발차기, 패턴이 보이네. 장도식이 다시 오른쪽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진은 피하지 않고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뭐야? 서진은 장도식의 팔을 비틀며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쿵! 장도식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다시 덤벅습니다. 이 정도는 안 돼. 이번엔 서진이 공격했습니다. 빠른 연속 공격이 장도식을 압박했어요. 장도식은 방어했지만 서진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었습니다. 크! 서진의 발차기가 장도식의 다리를 강타했어요. 장도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앞에 섰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미 졌습니다. 장도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어요. 그리고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관절을 정확히 잡아 제압했어요. 장도식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항복해요. 장도식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젠장, 여자한테 진 거야? 서진은 그를 놓아주며 대답했어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정의를 위해 싸웠는지예요. 장도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의라, 난 그런 거 버린 지 오래야. 서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잘못을 인정하세요. 장도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조민석 경위가 다가와 장도식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가시죠. 장도식은 경찰차에 오르며 서진을 돌아봤어요. 한서진, 너 정말 강하더라. 인정한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박진수 대령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령. 감사합니다. 대령님. 박노인이 다가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인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일주일이 지났고 장도식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동두천 지방법원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몰려왔죠. 707특임대 여군 중령, 조폭 소탕이라는 제목이 뉴스를 장식했거든요. 재판장에 장도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장도식, 현역 군인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한서진 중령을 납치했습니다. CCTV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장도식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서진 중령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카페 앞 노점의 CCTV 영상입니다. 장도식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증거입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장도식과 부하들이 김소연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나타나 정당방위로 제압하는 모습이 보였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장도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장도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군대에서 쫓겨난 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장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서진 중령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를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군대에서 쫓겨났습니까? 장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대 내에서 후임을 괴롭혔습니다. 그 후임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때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죠. 그리고 저녁 후에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장도식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한서진 중령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장도식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한서진 중령,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장도식, 현역 군인 납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장도식은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진은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조민석 경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중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희님. 이번 사건으로 동두천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조폭들이 설치지 못할 겁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박노인도 다가왔습니다. 한서진 씨,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노인님, 증거 남겨주신 덕분입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태성 중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서진은 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러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서진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진 중령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당연한 일입니까?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게 군인의 의무니까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어요. 707 특임대 여군 중령, 정의 실현. 약자 보호에 나선 진짜 군인. 서진은 부대 숙소에서 뉴스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진수 대령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중령,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근무 복귀하십시오. 서진은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두천 경찰서는 분주했어요. 조민석 경위는 장도식 조직원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공갈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 박민호, 상습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장도식이 무너지자 그의 조직도 와르르 무너졌어요. 부하들은 서로를 고발하며 자백했습니다. 경위님, 이번 소탕 작전으로 조직원 23명 전부 검거했습니다. 수고했어. 증거 자료도 확보됐나? 네, USB와 녹취록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민석 경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동두천이 깨끗해지겠군.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시민대표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조경희님, 무슨 일이세요? 시민대표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번 일로 동네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한서진 중령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조민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한편 카페에서는 김소연이 평온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 하나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김소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젠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장도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커피를 내오며 김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노인이 국수 노점을 운영하고 계셨죠.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님, 국수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더 드시겠어요? 박노인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박노인님, 혹시 한서진 중령님 연락처 아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서요. 저희 어머니가 장도식한테 괴롭힘 당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한서진 씨는 지금 부대 복귀하셨을 거예요. 젊은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마음이네요.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죠. 같은 시각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는 특별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대령이 보고하고 있었어요. 이번 동두천 사건으로 한서진 중령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의 판단력과 실행력이 탁월했군. 707 특임대의 명예를 지켰어. 한준장이 물었어요. 한서진 중령, 현재 어떤 보직입니까? 국방부 파견 근무 중입니다. 준장님. 앞으로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겠군. 박진수 대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들. 회의가 끝나고 박진수 대령은 서진을 불렀어요. 한서진 중령. 네, 대령님. 서진이 경례를 했습니다.
이번 일로 윗분들께서 매우 만족하셨네.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박진수 대령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표창장이야, 공로를 인정받았어.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영광입니다, 대령님. 앞으로도 명예롭게 복무하길 바라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동두천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에게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국수 노점 앞에 도착하자 박노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서진 씨, 어쩐 일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노인님. 박노인은 서진을 앉히고 국수를 말아줬습니다.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서진은 국수를 한 입 먹으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아버지도 이 국수 좋아하셨는데.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성 중사님,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박노인님.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일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진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두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리에는 활기가 돌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민석 경위는 파출소 앞에 서서 동네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동네가 됐군. 옆에 있던 후배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경위님, 이번 일로 승진 소식 들으셨어요? 응, 다음 달부터 경감이래. 축하드립니다. 조민석 경위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다 한서진 중령 덕분이지. 혼자선 못했을 거야.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조민석 경위님 맞으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기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KBS 시사 프로그램 담당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조민석 경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서진 중령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중령님도 섭외 중입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경위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민석 경위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정의는 늦게 와도 꼭 옵니다. 이번 사건이 그걸 증명했죠. 한서진 중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송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서진 중령님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707특임대 자랑스럽습니다. 한편 서진은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박진수 대령이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중령, 잠깐 시간 있나? 네, 대령님. 박진수 대령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뉴스 봤나? 자네 이야기가 전국에 나갔어. 서진은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좋은 일이야. 군에 대한 신뢰도 올라갔고 말이야. 박진수 대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참,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건가?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대령님,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며칠 후 KBS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서진은 정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중령님, 그날 왜 개입하셨습니까?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죠. 하지만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앵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도 군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네,
베트남전 참전 용사셨어요. 항상 말씀하셨죠.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버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방송이 끝나고 서진은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박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 박노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송 보러 왔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태성 중사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그날 밤 방송이 나갔어요.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온라인에는 감동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눈물 났어요. 진짜 영웅이에요. 이런 군인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안전합니다. 딸 키우는 아빠로서 본받고 싶습니다. 서진은 숙소에서 댓글들을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어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휴가를 받았어요. 이번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뵙고 박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서진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진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서진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산을 내려와 동두천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죠. 서진은 박노인의 국수 노점으로 갔어요. 박노인님. 박노인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서진 씨, 기다렸어요.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박노인을 도왔어요. 국수를 삶고 그릇을 나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님 하나가 서진을 알아봤어요. 어머, 혹시 한서진 중령님 아니세요? 서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와, 진짜네.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사인 부탁드려요. 서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박노인과 서진은 노점을 정리했어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한서진 씨. 아니에요. 제가 더 즐거웠어요. 박노인은 국수 2그릇을 말아왔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두 사람은 노점에 앉아 국수를 먹었어요.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아버지 이야기 더 해줄게요. 정말요? 박노인은 먼 곳을 바라봤어요. 태성 중사님은 정말 의리 있는 분이셨어요. 전쟁터에서도 동료를 먼저 챙겼죠. 서진은 국수를 먹으며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적의 매복을 만났어요. 우리 소대가 포위됐죠. 그때 태성 중사님이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혼자요? 네, 적의 주의를 끌어서 우리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셨어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중사님한테 말했어요. 중사님, 같이 가요. 하지만 중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노인아, 넌 살아야 해. 고향에 돌아가서 정의롭게 살아. 라고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중사님은 다치셨지만 우리는 모두 살았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죠. 박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한서진 씨를 만나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태성 중사님의 딸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박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박노인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요. 아니에요. 당신이 이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계속 복무하려고요.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요. 좋은 마음이네요. 태성 중사님도 그렇게 바라셨을 겁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박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박노인님,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국수 준비해 둘게요. 서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박노인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서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서진은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두천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이곳은 안전해졌어.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었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서진은 군번줄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후, 서진은 국방부 청사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후배들을 지도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후배 장교 하나가 다가왔어요. 중령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후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령님은 왜 그때 개입하셨어요? 휴가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위험했지.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외면하는 거야.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서진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김소연이었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펼쳤어요. 한서진 중령님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용기를 배웠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소연 올림.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힘은 누군가를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더라고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겠지. 하지만 그게 좋아.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노인으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한서진 씨, 오늘도 국수 장사 잘했어요. 손님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또 오냐고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노인님도 건강하세요. 곧 다시 찾아뵐게요.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엔 아직 약한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지키는 게 우리의 책임이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며 말하는 꿈이었어요. 서진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서진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어요. 서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정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휘장을 확인했습니다. 707, 그 숫자는 단순한 부대번호가 아니었어요. 명예이자 책임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서진은 숙소 문을 열고 나갔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대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누군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까요. 정의는 용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서진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서진 중령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용기로 말이에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